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린유젠 아카데미를 또 시작하며 이렇게 우리 린유젠 학생들과 오프라인 캠프로 또 이 학습을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회 교과목을 또 함께 알아가고 연구하며 배워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이 땅을 또 알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나아갈 영역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회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들까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꿈꿔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먼저 우리 앞에 이렇게 좀 보시면요. 사회입니다. 사회 영역을 함께 배워갈 텐데요. 자, 지금 앞에 이건 다 아시겠죠? 맨 표지에 있는 아래에 보이는 이 세 가지가 뭔지 다 알죠? 전체적인 특징은 뭐예요? 기후에 따라서 어떤 주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지는 이미지죠? 첫 번째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고산가옥이죠? 고산가옥은 어떤 기후에서 나타나는 주거 문화이죠? 열대기후. 그래서 열대기후는 특징이 비가 많이 오죠. 하루에도 한 번, 두 번씩 비가 오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스콜이 오는 그 열대기후의 지역들을 고산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고산가옥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이걸? 지붕이 경사가 급해요. 왜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물을 계속 내려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급경사 지붕이 특징이고, 그리고 방금 하랑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땅에서 이 집이 높게 띄어져 있죠. 왜요? 물이 차거나 습하고 하니까 땅에 열이 많아. 그걸 바로 지열이라 하지. 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습하니까 또 해충, 벌레들이 많아. 벌레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열대기후는 고산가옥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무슨 기후죠? 이거는 쉽죠? 한대기후의 얼음집, 이글루를 말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게르는 어떤 기후예요? 건조기후에 사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주거 형태예요. 가옥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 이동식 천막. 그래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낙타 타고 다니다가 천막 풀고 거기서 이제 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다가 다시 또 본인들의 또 길을 가야 하면 또 그 천막을 막 접어가지고 다시 갔다가 이동해서 또 그 천막에다가 딱 그 땅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주거할 땅에다가 천막을 씌워서 이제 주거 활동을 하는 게 게르예요, 게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세계는요,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린유젠 아카데미에서의 사회 교과목은 시험을 위한 수업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문화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우리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창세기에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본래 살았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두 부류의 후손이 갈래가 나뉘어지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여자의 후손의 갈래와 그 반대로는 뱀의 후손의 갈래가 갈라져요.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회 교과목을 통해서는 쌤도 이 사회를 만나고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해 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진짜 이런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요, 어떤 교과목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과목이 사회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등사회에 1단원에 아마 우리 이제 고졸 검정고시 봤던 이제 준비했던 친구는 다 알겠지만 1단원에 어떤 질문이 나와요? 어떤 그 정의가 나와요? 행복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인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해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 교과목에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이건 아마 1분기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의식주, 주지, 이거 여긴 주에 해당되는 거지. 의식주가 뭐야? 내가 무엇을 입는지. 근데 뭐야?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 의식주가 해결되어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사회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내가 오기 전에 네이버 지식백과에 행복의 정의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행복이란 원하는 것 중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함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기쁨의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다고 항상 기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 또 뭐라고 하냐면 상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복권에 당첨될 때도 그때도 막 기쁘겠지? 그런데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안정감이다라고 얘기해요. 주관적은 뭐예요? 모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안정감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내 노트북이 다 보여버리네.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주가 우리의 행복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의 6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엔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주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는요, 사회를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연구할 거야. 근데 사회를 보면 볼수록 어떤 참 생각이 많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되게 고민하게 돼요. 함께 이제 리니지 아카데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회 교과목을 배워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속 해석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요,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도 해야겠지? 그런데 그걸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할 것인가를 수업마다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뉴젠 아카데미 연간 학사 일정은 아마 이제 계속 앞서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총 1년에 3분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3개월. 그래서 이번처럼 리뉴젠 온라인 강의가 딱 시작하기 전에 3박 4일 오프라인 캠프가 먼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쭉 진행이 되고, 온라인 강의가 마쳐질 때쯤 또 3박 4일 또 본부에 모여서 오프라인 캠프로 지난 3분기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분기고, 우리가 오늘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시즌은 3분기입니다. 3분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보면 지금 총 통합사회, 고등사회는 몇 단원으로 나뉘어지냐면 여러분 교재 한번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총 9단원으로 나뉘어져요. 고 A사회는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고졸 검정고시를 공부한 친구들은
고졸 검정고시가 말하는 구단원과 단원이 동일합니다. 단원이 동일한데 그렇다면 고 A가 검정고시랑 뭐가 다를까 했을 때 보면 알아요. 내용의 깊이가 완전 달라요. 고졸 검정고시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간단하게 훑는 시험이 고졸 검정고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통합사회는 고1 과정을 촘촘하게 다 1년의 과정을 쭉 밟아간다,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펜이 있으면 좀 체크해 보세요. 1분기 때는 뭐 할 거냐면 매해 4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집중하고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는 고졸사회 과정을 집중할 거예요. 1분기에서는. 2분기에서는 지리 경제 파트를 집중할 거예요. 지리 경제 파트. 3분기에서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 파트를 3분기에서는 이제 집중할 건데 한번 봐봐요. 체크해봐요. 1단원, 2단원, 3단원, 1, 2, 3, 5, 9단원. 1, 2, 3, 5, 9단원. 1, 2, 3, 5, 9단원이 어떤 과정이냐면 지리 경제 파트예요. 지리 경제 파트. 그래서 1, 2, 3, 5, 9단원은 2분기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2분기에서. 그리고 4, 6, 7, 8. 4, 6, 7, 8은 3분기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파트가 4, 6, 7, 8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이제 함께 진행할 내용은 4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 그래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파트를 3분기에서 공부해 갈 거예요. 그쵸? 알겠죠? 그래서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B사회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사회문화도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사회탐구 영역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 그리고 고-C에서는 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풀이를 하면서 고-C 과정에서는 수능 준비에 더 이제 실전 시험 준비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교재는 개념 완성, 통합사회, EBS. 지금 이번 사실 분기 한 1년 정도는 통합사회 수업을 이제 쭉 이 교재로 해가겠지만, 이제 바라는 건 1년 뒤에는 지금 그 고졸 사회, 그러니까 온택 사회 교재는 얼추 다 완성이 됐어요. 와우. 그래서 완성이 돼서 1분기 때는 그 이제 온택 사회 교재로 이제 좀 집중해서 그거 이제 자료를 첨부해서 진행이 될 텐데, 소망하는 건 1년 뒤에는 이 통합사회를 통틀어서 담을 수 있는 기독교 교육 교재가 출판되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리뉴젠 아카데미의 목표하는 바는 4단계에 목표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리뉴젠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 성경관, 가치관을 가진 수업들이 이제 먼저는 리뉴젠 안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믿지 않는 자들, 대한민국의 10대 아이들에게도 이 리뉴젠 아카데미가 닿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 교재까지 출판해서 그 교재가 왜 미국에는요, 기독교 교육을 가치관으로 되어진 교재, 영어 교재들은 굉장히 많아요. SOT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한국어로 되어진 교재는 없어. 그래서 이번 리뉴젠 아카데미가 야심차게 기독교 교육 교재 출판해서 가려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계획서, 이걸 이제 교재에 딱 꽂아놓고 내가 이번 3분기 때 어떤 단원들을 다루어 가는지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 해가시면 되는데,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셔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이번 이제 사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4단원부터 이제 이론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로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쌤이 참고 문제집으로 비상에서 출판된 기출픽 통합사회 천재,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구비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메인 교재만 가지고 있고 클래스인으로 쌤이 이거를 스캔을 해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풀이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타임 정도는 수능 신유형 맛보기라고 해서 이제 수능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 다루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6단원, 4단원 다음에 6단원이죠. 왜 5단원으로 안 가냐고 말하면 안 돼. 이제 우리 통합사회 수업 들을 때. 그 4단원, 6단원, 그리고 그 뒤에 7단원, 8단원까지 이렇게 해서 총 3분기의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통합사회는요, 사실은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틈틈이 촘촘히 빠지지 않고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통합사회, 제가 맡은 이 사회 수업의 좀 특이사항은, 이번 3분기의 특이사항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중등사회는 또 조금 간단하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좀, 아이들은 중등사회는 막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좀 세팅이 될 수 있었어. 근데 고등사회로 올라오니까 사실은 양이 많아서, 근데 그 양이 많아서 막 진도 빼는데 급급하지 않고, 제가, 쌤이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이란,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고,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수업의 질을 많이 좀 향상시키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수업에 진짜 기대해도 좋고, 그리고 저랑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풍성한 대화들이 또 오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곤하지 않은 체력과 그리고 집중력과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수업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랑이가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하랑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리누리 아카데미 정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오프라인 캠프로 이렇게 건업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앞으로 3분기 동안 함께할 이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이제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학습의 역량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 학습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학습이 아니라 정말 남들에게 주기 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